大家好. 이번 시간에는 같은 동양이지만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의 공통점 첫 번째는 초록색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초록색은 시각적으로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느낌인데요. 양국 모두 로고에 초록색을 사용해서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어 친환경 식품이나 환경 보호 등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네요.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수저 사용입니다. 특히 젓가락을 사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한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둥근 식사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식탁을 돌려가며 먹기도 하는데 이때 멀리 있는 음식을 집어먹기 위해서 젓가락이 조금 더 길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공통점 세 번째는 한문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어 식당과 중국어 식당, 그리고 한국어 농민과 중국어 농민 등의 몇몇 글자들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공통점 네 번째는 불교 문화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교의 영향이 지역 곳곳에 보존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주의 석굴암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불교 석굴 석상들이 잘 보존되어서 관광지로 이름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산서성에는 운강 석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교 문화의 바탕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중국은 공자, 맹자 등의 성인에서 유교 문화의 뿌리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양국 문화의 공통점을 살펴보았고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예의를 중시하는 반면에 중국은 개방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출할 때나 귀가할 때 어른들께 인사를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식사를 할 때에도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든 후에 먹는다든지 예의범절이 중시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서양과 같이 부모님의 이름을 직접 불러도 되고 아빠와 아들이 함께 담배를 피운다거나 밥 먹을 때는 아무나 먼저 먹어도 괜찮다고 하네요. 또 부모님이 외출을 하시거나 귀가를 하실 때에 일부러 나와서 예의로 인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어머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중국은 아버지가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니 중국 남자들이 가정적이고 세심하다는 소문이 이런 점들을 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음식점의 물입니다. 중국인들은 차를 즐겨 마시는 민족인데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식당에는 시원한 물이 없습니다. 종업원들은 음식이 나오기 전에 뜨거운 물이 든 주전자를 내어줍니다. 선생님도 중국 음식점에서 시원한 물을 요청해 봤지만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혹시 음식점에 가게 되면 이것에 대비해서 얼음물을 챙기는 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은 밥그릇을 밥상에 올려두고 먹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중국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차이점 세 번째는 지하철 보안 검사입니다. 한국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사는 민족이죠. 지하철이나 기차를 이용할 때 별다른 검사 없이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물건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반드시 공항처럼 보안 검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물통을 가지고 있었다면 검사원 앞에서 한 입을 먹어보고 나서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네요.
차이점 네 번째는 바로 봉투 색깔이 주는 의미입니다. 중국에서 축의금을 낼 때 흰 봉투를 사용해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모두 흰 봉투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중국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같은 기쁜 행사가 있는 날, 중국은 빨간 봉투를 사용합니다. 중국의 홍바오文화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양치를 할 때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 어디에서나 양치를 하고 양치하면서 친구와 대화도 나눌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같이 양치하는 게 드물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대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목욕탕에서도 개개인의 칸막이가 있다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차이점 다섯 번째는 교복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한국은 교복이 매우 이쁘기도 하고 단정하고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중국은 학생들이 교복 대신에 운동복을 입습니다. 정장식의 교복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날에만 착용을 하고 평소에는 입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매일 아침 운동장을 뛰거나 아침 운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또 수업과 수업 사이에 체조를 하기도 해서 활동성이 좋은 운동복을 입습니다. 선생님도 중국 유학 생활을 할 때에 교복 대신에 이런 운동복을 착용을 했었는데요. 제 친구들이 한국 교복을 입은 모습이 참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차이점 여섯 번째는 병역제도입니다. 한국은 병역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죠? 중국은 자원제도입니다. 중국에서 군대는 전망이 아주 좋고 대우도 아주 좋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이 많이들 지원을 하지만 군교 입학 시험이 매우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중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공통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영상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표와 꿈에 중국어가 단단한 발판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谢谢大家，你们辛苦了。